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이제 너무나 춥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쌀쌀해진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초겨울용 외투를 꺼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날이 추워지다 보면 실내에 머무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운동량이 확 줄어드는데요. 얼마 전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뭐죠? 걷기의 효과가 달리기 못지 않다고 하네요. 보통은 이제 달리기가 좀 더 액티브하니까 그렇죠.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갔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자, 달리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걷기는 좀 괜찮잖아요. 일주일에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걸으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빠르게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유지하시면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가지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먼저 피플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어제 전해드린 소식인데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가 그러던 반려견에 물려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네요. 네,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건 개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난달 30일 한일관 대표 2명 중에 1명이었던 김모 씨가 최시원 씨가 기르던 그 불독에 물려가지고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당시에를 돌이켜 보면 최시원 씨의 아버지가 SNS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사과글을 당시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뭐 우리도 삼삼 위로의 말을 표현한다. 그런데 치료 과정의 문제나 2차 감염 등의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실은 저 사과문 때문에 저 대목 때문에 그때만 해도 막 네티즌과 국민들의 오히려 공분을 샀고 더 비난을 받았는데요. 지금 며칠이 지난 후에 지금 녹농균에 의한 폐혈증 사망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과연 이것이 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부검 없이 화장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 이번 사건은 조금은 이제 새로운 대목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녹농균의 감염 경로를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녹농균 굉장히 생소한데 특징이 뭔가요? 말 그대로 녹농입니다. 이 초록색. 고름일에 의한 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한일관 대표 김모 씨는 그러니까 녹농균이 침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입 경로는 개에 물린 그 상처에 녹농균이 들어왔고 이것을 통한 이제 폐혈증에 걸린 건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럼 그 녹농균이 과연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당초에 생각한 것은 개가 물었을 때 개 입 안에 있는 이빨에 있는 여기에 녹농균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들어왔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주된 이론이었는데요. 학계에서는 구강에 있는 녹농균이 살아 있어서 물어서 들어올 가능성은 또 그렇게 높지가 않겠다라는 의견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린 것은 사실이지만 녹농균이 들어오는 감염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히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2차 감염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최시원 씨의 개에 의한 녹농균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찬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신은 부검 없이 화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사건은 뭐 피해자 안타까운 죽음은 있지만 처벌받는 사람도 없고 과연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너무 섣부르게 단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 충북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흉기 난동 기억하실 텐데요. 백주 대낮에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충격이 컸는데요. 그 피의자가 바로 어제 구속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청주 가시려면 꼭 이곳을 들려야 되는데요. 바로 이 청주 이 시외버스 터미널 지난 21일 오후 한 5시경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2명이었던 노 씨와 김 씨가 만났었고 이 중에 피의자 김 씨가 자신의 대학 동기 노 씨를 칼로 무차별
이제 찔렀죠. 가격한 예. 그런 사건이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목 등을 집중적으로 이제 찌르게 되면서 참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고 예.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일단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을 영장을 발부해서 청구가 됐었는데요. 네. 일단은 다행히도 이 피해자 노 씨 같은 경우에는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찌른 것도 그렇고 칼을 준비해 간 것도 그렇고 네. 좀 계획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범행 동기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범행 동기죠. 대낮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학 동기, 함께 대학을 다녔던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선 경찰이 파악하는 것은 첫 번째, 정확한 계획 범죄였다라고 네. 밝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이미 흉기를 구입을 구입했고. 했고요. 사전에 시외버스 터미널역 카페에서 만나자라고 약속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약속장에 갔으니 당연히 계획 범죄였었고요. 그렇죠. 네. 또 일반인이니까 칼을 써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도 유독 목을 집중적으로 이 공격했다라는 것이고 또 쓰러진 후에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에도 뭐 아주 무차별적으로 가격을 했다라고 했기 우발적으로 때문에 보긴 어렵겠네요. 네. 뭐 전형적인 계획 범죄라고 보는데요. 네, 네. 일단 경찰은 이 둘 대학 동기 사이에 대학 때 뭔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 피의자는 같은 기숙사를 썼었는데 나를 너무나 괴롭혀서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보복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네. 아무래도 뭐 트라우마에 따른 그런 범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수사와 조사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저금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금리가 껑충 뛰어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좀 전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요. 이제 시중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정금리 금리가 네. 2%대 후반 낮았죠. 나였는데요. 이미 시중에는 5%대 아유. 이제 고정금리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뭐 속도라면 6%대, 7%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뭐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저금리 시대를 끝내고 금리 인상과 함께 이제 시중에 풀렸던 돈을 걷어들인다라는 네, 것에 따른 이제 금리, 시중 금리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대출자의 이자 부담입니다. 네. 네. 평균 한 3억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기존의 3%대 금리에서 연간 내는 이제 원리금이 한 900만 원 정도라면요, 이자가. 네. 이번에 5%대에서 똑같은 3억을 빌리면 600만 원을 더 내네. 그렇게 예. 되네요. 하고 만에 하나 네. 저게 또 7%대로 또 올라가면 오. 저기서 5, 600만 2배 원이 이상 뛴다는 얘기 또 아니에요. 늘어나게 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은행에서도 네.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고는 있는데 이 금리 인상, 금리 상승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출 금리를 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월에 금리를 또 한 차례 올린다라고 하고요. 네. 한국은행 어제 이주열 총재도 이제 국정감사에 나와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리금, 이 빚 관리를 더욱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보기에 지금 또 부득불 돈을 빌리실 분들은 네. 이제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신 것들이 좋고요. 예, 예. 기존의 변동금리를 또 고정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는지도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변동금리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상승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로 적발된 액수가 무려 3,7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정말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어제 또 기막힌 보험 사기 하나가 밝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보험 사기단 한 40여 명을 이제 구속을 했었는데 네네. 충격적인 것은 이제 이 중에 한 15명이 청소년전이었었고 오. 다 지인들, 그러니까 동네 뭐 형, 동생이라는 지인들이었었는데요. 네. 이들이 한 3, 4년간 한 1억 원이 넘는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이제 그런 보험 사기를 펼쳐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법들을 보니까 아주 네. 뭐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전형적인 수법인데 2년 동안 이게 안 밝혀진 거는 어떻게 어떤 해서 그런 거예요? 수법이- 이게 너무나 전형적이기 때문에 아, 못 그래요? 밝혀냈다라는 건데요. 네. 이들이 노린 것은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병원에 가서 예. 병원 입원에 따른 위자료를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렌터카 타고 가다가 신호를 이렇게 위반하는 차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옆에다 이제 살짝 갖다 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상대편 차량이 거의 100% 보험 처리를 해주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들 보험 사기단은 자신들의 차가 손상되는 것은 뭐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네, 네. 병원에 얼마나 오래 오래 있느냐. 들어누울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 이제 2, 3주 정도 들어누운 다음에 네. 일별 받는 그 위자료를 받았던 이제 네. 그런 수법인데요. 사고를 자주 내면 또 의심을 받을까 봐 면허증 있는
5명, 동네 선후배 5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사고를 냈는데 꼬리가 길면 결국 잡히죠. 워낙 네. 잦은 접촉 사고가 나니까. 예. 그리고 뭐 2주 이상 넘어가니까 네. 경찰이 수사에 돌입해서 잡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 먹는 생선들의 가격이 요즘 수상하리만큼 많이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징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징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산물 중 가장 저렴한 해산물이고 네. 가을, 겨울 딱 이 시기에가 오징어 가격이 가장 쌉니다. 네. 근데 지금 시중에 가보면은요. 거의 오징어 한 마리가 보통 한 2,500원, 네. 7,000원이 안 넘는데 올해는 지금 4,500원, 맞아요, 5,000원 금징어란 비싸요. 말도 네. 있더라고요. 특히 가을에 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네. 북쪽에서 있는 오징어가 우리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네. 그러니까 울릉도 이런 데서 오징어가 엄청 잡혀야 되는데 네. 여기에 불청객이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중국 불법 어선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 영역에서 이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는 가는군요. 바람에 지금 우리의 이 동쪽, 뭐 울릉도 예. 이런 쪽에서는 완전히 텅텅 비어 있고요. 아이고. 이렇기 때문에 오징어 가격도 당연히 네. 떨어지기는커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 뭐 중국이 사드 관련 경제 보복도 그렇고요. 네. 우리 오징어도 그렇고 참 이렇게 저렇게 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김효영의 굿모닝 이번 시간에는요. 연예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생한 연예가 뉴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묘성 연예부 기자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채널A 김태혁 아나운서도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에 출연하며 진정한 사랑꾼의 모습을 보여줬던 추자연, 우효광 부부. 어제 오후 행복한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자연 씨가 결혼 6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아이고. 전했어요. 사실 이 소식 제가 굿모닝을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알려드리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제 이 소식이 전해졌고요. 아유. 야.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고 추자연 씨 소속사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가진 첫 아이고요. 또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던 것처럼 두 사람은 많이 좀 떨어져 지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아이 소식이 더욱더 애틋하고 특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더 애틋하니까 잘. 네, 여기까지. 그리고 추자연 씨는 사실 네. 8년 만에 국내 드라마 복귀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태교에 전념하기 위해서 하차의 소식을 전했고요. 그 때문에 국내 드라마 복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요. 아이가 더 중요하니까요. 네. 맞아요. 네. 이전부터 이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신 마누라 조하라고 외치면서 이 사랑꾼의 면모를 보여준 우효광 씨가 먼저 포문을 엽니다. 네. 아이 언제 가질 거냐, 아이 빨리 갖고 싶다. 한 2-3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추자연 씨가 아내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한다라고 네네네. 꾸짖는 모습을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 추자연 씨의 속마음을 좀 보면은 바쁜 스케줄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세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더 가까이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지게 됐고요. 또 연예인 부부 중에서 가장 부러운 연예인 부부 1위로 시청자들이 뽑았거든요. 네. 그만큼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2세 소식 전하는 것도 네.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결실이 바로 아이 아니겠습니까? 임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예계는 지금 축복으로 가득 찼죠? 이 네, 그렇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부들도. 예. 맞아요. 그 예비 부모 네. 스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예. 대표적으로 비김태희 커플이 그러니까요. 4달 초에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사실 합성 사진이라고 하죠. 이 세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해서 궁금해하죠, 많은 다들. 궁금증을 합성 사진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네. 아이의 어떤 그 예쁜 모습에 네. 또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네네네. 또 배용준, 박수진 커플은 네. 지금 예. 박수진 씨의 그 뱃속에 2세가 있는데 둘째예요. 둘째죠. 둘째죠. 예, 맞아요. 첫째가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지금 둘째 소식을 전했고요. 예. 또 소유진, 백종원 부부는 네. 뱃속에 지금 셋째가 있습니다. 2013년에 결혼을 해서 가복하다. 2014년에 첫째, 2015년엔 둘째, 그리고 셋째는 내년 2월에
태어날 예정입니다. 능력들이 있으시니까 네네, 많이 나와서 건강하고 애국하시길 예쁜 바라겠습니다. 아이 낳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탑스타들의 임시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이들 부부는 뭐 많은 사람들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면서 네. 또 스타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과연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빛났을까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겠죠?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거쳐간 직업 없이 연예계에 입문한 스타가 있는가 하면 또 데뷔 전에 색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스타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들의 이색 과거의 직업을 준비했죠. 네 가지 직업이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와. 데뷔 전에 이색 직업을 가진 스타들 과연 누구인지 먼저 야. 유치원 선생님 누가 떠오르시나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너무 좀 황당한데, 이 그렇죠. 선생님. 네. 단아하고 뭐 청순한 뭐 명태균 씨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뭐 여러분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좀 쾌활하기도 하고 네. 좀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보면 놀라실 겁니다. 네. 짜자잔! 네, 바로 강예빈 씨입니다. 씨네요. 섹시 스타로 유명하잖아요. 아니, 약간 그리고 엉뚱한 매력이 있죠. 맞아요. 네. 와, 완전 강예빈 씨 반전이네요. 하면 섹시한 느낌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좀 과거의 직업은 반전이 아닌가 싶기도 그러네. 한데 사실 강예빈 씨는 원래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었다고 진짜요? 합니다. 오. 물론 이제 그 대학에서의 전공은 요것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네. 1년 동안 돌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걸그룹 음반 제의가 왔었대요. 근데 그때는 연예계 데뷔 이런 마음이 없어서 네. 거절을 했었는데 네. 매니저가 집까지 찾아와서 정말 끈질긴 설득 끝에 연예계로 이제 발을 들이게 됐고 네. 네. 물론 준비하던 걸그룹은 해체가 됐지만 네. 이후에 버티고 버틴 결과 네. 게임 모델로 데뷔를 하고 네. 지금은 이렇게 방송인이자 배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니저가 대단하네. 네. 예, 그러네요. 끈기 매니저. 자, 이어서 두 번째 대박 분식집 사장님인데요. 네. 제가 이번 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네. SNS에서 이 딸바보를 요즘 인증하고 있고요. 네. 노래도 잘하는데 연기도 잘하는 배우입니다. 딸바보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바로 대박 만나요. 분식집 사장님이면은 굳이 연예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대박입니까? 누군가요? 짠! 네. 윤상현 씨였습니다. 맞아. 이 얘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방송에서. 대학교 앞에 이제 가게를 차렸었는데 맞아. 그래가지고 잘생겨가지고 맞아요. 여대생들이 많이 왔다고. 근데 또 맛은 없었대요. 말씀하셨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분식집인데 앞에 대박이 붙었잖아요. 네, 맞아요. 대학교 앞에 차렸는데 대박으로 잘 돼서 야. 그때 번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정도로 진짜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상현 씨의 말은 그래요. 맛은 별로였는데 잘생긴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네. 그때 장식으로 놔뒀던 테라스에 여대생들이 줄지어서 앉아서 밥을 먹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때 밥 먹는 테이블은 6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줄을 지어서 정말 윤상현 씨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왔다고 하는데 커피숍도 아닌데. 네, 앉아가지고 과거 가지도 사진이 않고.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20대 때의 윤상현 씨의 모습을 보면 네. 기무라 타쿠야를 그러네요.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네요. 똑같죠. 왼쪽이 스타일 비슷하고요. 윤상현 씨고 오른쪽이 키무라 네. 타쿠야죠. 와. 굉장히 비슷한 외모로 화제가 됐었고 정말 비슷하네요. 이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데 겸손의 말씀인 것 같아요. 뭐 미남인데 음식까지 잘해라고 할까봐 음식 맛은 별로였다라고 겸손의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대학생들 세 번째, 용돈 그 윤상현 씨가 다 가져가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네, 세 번째 스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말 야. 동사무소 직원? 와 이거 깜짝 동사무소 놀라실 난리 겁니다. 났겠는데요. 공사무소 누구죠? 직원이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짜잔. 김남주 씨예요? 김남주 와, 씨입니다. 정말 의외다. 네, 연기파 배우 김남주 씨가 바로 동사무소 직원이었다고 그 하는데요. 모습이 공무원이셨네. 상상이 정말 안 상상이 안 되죠. 가는데요. 패셔니스타이기도 하고. 네네. 네, 경기도에 있는 한 동사무소의 직원이었는데 이 당시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네네네. 그런데 이 끼를 주체할 수 없었나 봅니다. 네. 이 동사무소에서 일한 지 3개월 만에 네. 이제 그만두고 네. 1992년 네. 미스 코리아 그 경기 진에 선발이 되면서 연예계에 진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뭐 직업을 딱 주고 네. 마치라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은 이병헌 씨 매니저인데 아니, 우리가 매니저 출신의 연예인들은 꽤 압니다만 네. 이병헌 씨 매니저가 이병헌 누구였나
생각이 잘 안 네. 나요. 잘 안 나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네. 기억은 잘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마지막 이병헌 씨의 매니저는 누구지? 누구였을까요? 남자분일 것 같긴 한데. 매니저니까 당연히 남자죠, 거의. 여자 매니저는 거의 없으니까. 짜자잔! 임창정 씨가요? 임창정 네. 씨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임창정 씨 하면 사실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네, 분으로 그건 알고 유명한데 있는데. 사실 임창정 씨는 고등학교 때 배우로서 데뷔를 해서 일찌감치 이젠 데뷔를 했는데 그래도 생계 때문에 신문 배달도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데뷔 네. 후에도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개된 것처럼 한때 이병헌 씨의 스케줄을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매니저 보조로서 일을 했다고 해요. 아, 그때 그러면 좀 연기를 좀 많이 보고 배웠나? 그랬나 봅니다. 그럴 수도 그런데 이에 있겠네요. 대해 임창정 씨는 매니저라고 하면 돈을 받고 어. 그 스타를 좀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때문에 매니저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매니저가 아니고 보조인이었네요, 그냥. 네. 연습생. 아무튼 연습생이라. 그 임창정 씨의 네. 그런 인간미 넘치는 연기가 이런 정말 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벌써 아들 넷에 이렇게 또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문근영 씨가 스크린을 통해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얼굴을 비춰서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나 갑작스러운 투병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던 탓에 이번 복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근영 씨의 복귀 작품 영화 유리정원인데요. 아하. 유리정원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영화 팬들에게는 눈도장을 찍은 작품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근영 씨는 그간 투병으로 공백기를 가졌잖아요. 네. 네네. 그런데 복귀작으로 이 작품이 지금 나오게 돼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유리정원이라는 작품은 문근영 씨가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굉장히 매혹을 느꼈다고 하고요. 꼭 이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문근영 씨가 이 희귀병으로 투병을 하다 보니까 네. 팬들이 많이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완쾌가 된 거죠? 네, 문근영 씨가 이 유리정원 관련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자신의 입으로 직접 전했습니다. 예. 완전히 나았다라고. 네, 그래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팬들도 굉장히 네.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직접 해줬는데요. 이 급성구획 증후군에서 회복을 한 뒤에 이제 유리정원으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네, 네. 이 작품이 예전에 찍었던 작품인데 이 아프고 나서 회복한 뒤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네. 긴장이 되기도 하고 네. 좀 부담이 되기도 했다라는 네.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네, 네. 투병 후에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냐라는 질문에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제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표정에서도 그렇고 여유가 느껴졌어요. 네. 근데 이 급성 구획 증후군, 증후군. 네, 네. 이름도 참 어렵죠. 네. 이 급성 구획 증후군은 근육과 신경 조직 일부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가 될 때 생기는 질환인데 네. 4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신경 조직이 괴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급성이 네. 붙었네요. 네, 근데 이 문근영 씨는 이 7개월 동안 네, 네. 4차례 정도 수술을 받으면서 네. 이 병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렇게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여유가 생기고 또 사람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근영 씨 말고도 또 다른 희귀병을 앓은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죠? 네, 또 다른 미녀 스타죠. 한지민 씨인데요. 한지민 씨. 씨가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2008년 7월에 방송까지 중단한 바 있습니다. 맞아요. 당시 한지민 씨는 극심한 기침과 심한 두통을 앓았는데요. 네네. 이 메니에르 증후군은 10만 명 중에 4명이 앓는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기증, 청력 저하, 이명 이러한 증상이 동시에 발현되는 좀 무서운 병이라고 하고요. 한지민 씨는 메니에르 증후군이 발생한 이후에 4년간 투병 끝에 영화 조선 명탐정으로 활동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아, 이분들은 네. 정말 그 투지에 박수를 좀 보내고 네. 싶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또 이 메니에르 증후군이 한지민 씨뿐만 아니라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요. 다른 스타들도 있죠. 네, 가수 베이로 씨도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굉장히 심한 그래요?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박지나 캔처럼 천장이 우그러지고 바닥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과로를 하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더욱더 이러한 증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네. 무려 15년간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향정신성 의약품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예, 또한 배우 유지태 씨도
한때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고생한 경험을 그래요?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네요.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네.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네.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타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연예할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저희가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잠시 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네. 90%가 먹어봤고 그리고 약 58%가 아직도 먹고 있을 만큼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챙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밥은 안 먹어도 이것은 먹는다고 하는데요.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치유비책 보여주시죠. 간호의학과 전문의와 한형선 약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오늘 그 약과 관련된 그리고 영양제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약사분을 모셨고요. 진짜 우리가 많이들 영양제는 그냥 먹으면은 득이 되지 뭐 독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먹는다고 하는데 네, 오늘은 내 네. 몸에 꼭 맞는 영양제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만 종류가 굉장히 많은 영양제가 지금 굉장히 준비가 돼 있죠. 다양해요. 네. 언뜻 봐도 많은 분들도 저거 내가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이런 종류들 이 원장님도 드시죠? 네. 저도 여기서 3가지 먹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약사 입장에서도 궁금합니다. 챙겨 드시는 게 있겠죠? 네. 네,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뭘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공개해 예. 주실 거죠? 네. 네. 자,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강 보조식품 또는 뭐 이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은 먹으면은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네. 특히 우리가 방송 중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종민 씨는 약을 엄청 챙겨 먹으면서 결국 밥은 라면을 먹더라고요. 맞아요. 토니아 씨는 술을 많이 먹기 위해서 영양제를 7종류나 챙겨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꼼꼼하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김태혁 아나운서는 네. 뭘 챙겨 먹어요? 여기 좀 준비된 지금 것 같아요. 제가 예. 여기 앞에 제가 먹는 건데 네. 저는 주로 이렇게 음료로 섭취를 많이 해요. 제가 간단하게 마시는 걸 먼저 좋아하는구나.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즙만 한 3가지가 네, 즙만 한 3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네. 홍삼을 일단 먹고요. 아, 역류성 식도염. 아이고. 이 양배추즙을 또 챙겨 먹습니다. 골고루 그리고 드시네. 목소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라지즙을 먹고요. 칡즙까지. 칡즙은 이게 이제 효도. 이게 저 뭔지 잘 모르는데 어머니가 먹으라고 해서 그냥 먹는 거. 제가 알기로 이게 네. 여성 호르몬이 좀 맞아요. 피부가 좋네. 그래서 여성으로. 네. 그리고 알약도 제가 몇 개 먹어요. 이 스피룰리라는 건데 이거는 이 눈이 가끔 떨려서 그거 먹는 거고. 눈이 떨리면 마그네슘 보충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먹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밥 먹는 중간에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네네. 먹다가 갑자기 약 어디 갔지 하면서 찾아가지고 물이랑 먹거든요. 참 알았어요. 제가 이거 잘하고 있는지 이거 너무 걱정이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좀 점검받으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로 물 종류를 많이 먹는구만. 배부르게. 네. 예. 그러네요. 제가 먹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서로 자랑하는 시간은 아닌데. 저는 뭔가 이런 걸 지금 먹고 약간 있습니다. 자랑하는 뭐죠, 분위기가 뭐죠? 됐는데요. 이런 거. 네, 사실 오메가3. 하나는 이제 유산균이고 오메가3, 뭐 비타민 A. 네. 그러니까 통이 크니까 부러운데요. 저거 그다음에 어디서 사셨어요? 마늘제. 거기다가 무슨 이런 것들 쭉 먹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그 작가분이 뭘 먹는지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네. 찍어서 이번 참에 제가 뭘 먹는지는 알았어요. 네, 저는 그냥 사실은 제가 뭘 먹는지 모르고요. 한 번에 털어 아내가 넣으신 이렇게 것 같아요. 딱 손가락에다 해가지고 손바닥에다 얹어주면 그걸 먹습니다. 네. 먹는 시간도 저는 대충 없어요. 근데 아내가 주는 시간에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사랑해야 돼요. 몸에 안 좋은 약을 주면 그냥 저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아내분께서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겠네요. 예. 제가 그래서
네. 최혜성 씨는요? 예, 일단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건 아로니아인데요. 네. 이 아로니아가 혈관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해서 먹고 있고 네. 비타민 A 그리고 이건 종합 비타민이고요. 근데 제가 유난히 좀 시력이 요즘 좀 루테인을 많이 먹나요? 그래서 지금 A를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변비로 고생하고 있어서 유산균을 좀 챙겨 먹고 있고요. 또 이게 본인이 면역에 뭐 좋다고 때문에 해서 먹는지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이것도 먹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도? 네네 이게 네. 바로 하나, 예, 둘, 셋, 꺼내요. 넷, 다섯. 저희가 꽤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언뜻 생각보다. 해봐도 저도 한 이만큼 한 주먹, 주먹. 한 움큼 정도 되니까. 네. 그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일단은 네. 전체적으로 저희 3명에 대해서 약사님께서 네. 좀 얘기를 분석을 좀 해주시죠. 해주시죠. 그러게 이제 이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네네네. 이제 영양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심들이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되고 드시면 좋은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네. 이렇게 비타민 A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네. 지용성 비타민이라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몸에 축적이 되기도 쉽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이 지용성 비타민들은 주로 이제 간에서 이제 이렇게 간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어서 자칫하면 이것이 이제 이 과용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네. 간 부담이 돼서 알코올을 즐겨 먹는 사람이라든가 여성분들이라든가 임산부 많이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과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거고 더더군다나 네. 이제 이런 종합 비타민 안에는 네. 일정량의 비타민 A가 이게 들어가 들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용돼서 중첩이 되면 문제가 예, 예. 되고요.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저기 대체적으로 다 먹는 거예요. 네. 알약보다는 맛있는 거를 좋아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선택 잘하신 것 같고요. 아, 정말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너무 과용하고 있는 거죠. 어제 밥을 먹고 이걸 먹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예, 많아 보이세요. 그래서 이 칡즙 같은 경우라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예. 그냥 거기서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여성분에게로. 양보하시죠. 그러면 양보하시면 아까 그 좋을 것 최종 같아. MC가 얘기한 게 맞네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밥 대신 영양제로 배를 걱정이 채우는 많아서.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3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네네. 대체적으로 잘 먹고 있지만 또 더 꼼꼼하게 자기에게 맞는 그렇죠. 내 것을 몸에 맞는 걸 챙겨 먹어야겠다. 찾아서 먹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자, 먹으면 먹을수록 손에 네. 궁합광 상극인 영양제 함께 먹으면 효과 2배 궁합 잘 맞는 영양제 어떤 것들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영양제에도 궁합이 있다. 자, 먼저 먹을수록 손해인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극인 영양제 먼저 첫 번째. 번째는요? 종합 비타민과 그거가 철분제. 철분제. 이거 왜 그렇죠? 그럴까요, 약사님? 이제 이 종합 비타민 안에는 여러 네.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이 중에 특히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또 아연 뭐 이런 성분들이 이제 이 종합 비타민 안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합 비타민과 이렇게 띄어서 네. 이렇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철분 같은 경우는 식사 전에 복용을 하고 네. 또 일반 비타민은 식사 후에 복용을 한다든가 네. 또는 철분제는 저녁에 복용하고 이 종합 비타민은 아침에 복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좀 띄어서 두고.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도 칼슘제와 철분제인데 앞서 말한 것과 좀 비슷한 이유일까요? 비슷하죠. 왜냐하면 네. 칼슘하고 철분제는 네. 흡수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서로 싸우는 거야.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철분은 특히 식사 전에 먹는 게 좋은데 네. 특히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이 이제 PPI 제되고 위산 억제제 먹는 사람은 네. 철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위산이 없으면은. 그때 그런 사람들은 양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네. 칼슘 같은 거는 식후에 먹으면 좋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철분제는 식전에 칼슘은 식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두고 먹어라. 같이 먹는다고 하면 네. 예, 상극이다. 네. 마지막은요? 마지막은요? 비타민 C와 감기약이. 이거는 이건 진짜 의외인데 왜냐면 우리가 감기 걸리면 맞아요. 네. 비타민 C를 많이 먹는다고 네, 알고 그리고 있어요. 귤 먹으라 그러고. 네, 그리고 맞아요. 감기약도 먹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일반적으로 비타민 C는 이제 우리 피로를 회복하고 네. 여러 가지 그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이래서 우리 인체에 주는 이점이 많아서 네.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이제 감기약이라든가 우리 몸에 염증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 네. 감기약에 섞여져 있는 그 벤조산 나트륨이라는 것이 비타민 C와 만나면 상극 작용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벤젠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을 만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네.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우려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애써서 그렇게 드실 필요는 그렇죠.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예. 더 중요한 사실은 예. 비타민 C는 우리 몸 안에서 철분을 활성화하는 작용이 있고요. 그 철분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가는 염증 유발 물질인 박테리아나 얘네들까지 굉장히 좋아지는 경향을 있어서 예. 오히려 철분제가 들어가게 되면 예. 그 박테리아를 더 왕성하게 살려서 이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화될 수 있는. 심화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약을 좀 띄어서 드시는 것이 특히 감기약 드실 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상극인 것들 잘 기억하시고 이제 중요한 건 또 궁합 맞는 것들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한번 네, 볼게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오메가3와 비타민 E 혹은 코엔자인 큐텐이네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메가3하고 이제 비타민 E를 갖다 같이 먹게 네네네. 되면은요, 비타민이나 코엔자인 같은 경우는 얘가 서로 상승 효과가 있어요. 네네네. 뭐냐면은 비타민 E를 갖다가 코엔자인 큐텐은 항산화제인데 네네. 상승 효과가 있으면서 둘이가 시너지 효과가 있고, 특히 코엔자인 큐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부터 먹는 게 좋느냐? 네. 20대부터 떨어져요. 아. 근데 코엔자인 큐텐이 떨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게 ATP인데 예, ATP가 예, 없어지기 때문에 예. 심혈관 질환이 잘 생겨가지고 예, 우리가 예.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기기 때문에 네, 코엔자인 큐텐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코엔자인 큐텐은 남자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성장 무력증을 갖다 없애주기 때문에 오. 코엔자인 큐텐을 먹는 게 굉장히 우리는 중요해요. 코엔자인 큐텐 그러면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아까 칡즙이랑 우리가 똑같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예. 자, 두 번째 한번 뜯어보시죠. 네. 큰 거. 오늘 방송 보면서 약이 하나 더 늘겠네요. 철분제와 비타민 C. 네, 좀 아까 얘기했지만 예. 우리가 아까 얘기한 종합 비타민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있기 때문에 철분제를 갖다 같이 먹으면 안 좋은데 네. 비타민 C랑 철분제랑 먹으면 왜 좋느냐? 네. 우리가 철분이라는 것이 복합 철분이 있어요. 네. 그것이 단순한 철분으로 바뀌어야지만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데 네. 비타민 C랑 같이 먹게 되면 철분제를 갖다 단순 철분제로 바꾸기 때문에 네. 흡수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한 가지 아까 약사님이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빈혈이 없는데 그냥 피로하다. 나는 어지러운 것 같아. 그 철분을 먹게 되면 네. 빈혈이 없는데 먹게 되면 철분제가 바로 독소가 됩니다. 과하게 암소분질소가 되면. 있기 때문에 네. 꼭 빈혈이 있는 사람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멀티비타민과 비타민 비타민 D. D.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비타민 안에 왜 또 비타민을 먹어요? 저 비타민에 D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멀티비타민 안에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네. 예, 예. 들어 있는데 대략 이제 소량들이 들어 있고요. 또는 비타민 D가 안 들어 있는 제품들도 지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네네. 비타민 D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이라든가 인의 섭취를 해서 뼈를 건강하게 만든다든가 이럴 네. 때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보다도 더 이상 뭐 항암 작용이 있다든가 유방암 환자들에 의해서 그 회복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어떤 유익 작용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비타민 D를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하나 먹고 있는데 저게 그 광합성이 햇빛을 잘 못 받는 분들이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고 있네요. 예. 네. 예. 자기의 몸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 쓰네. 오늘 저 코엔자임까지 네. 하나 더 추가하는 걸로. 예. 자, 궁합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네네. 이번 시간에는요, 사례를 좀 통해서, 그때 맞는 네네.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좀 처방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양제를 먹고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진 사람도 네.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김태우 뭐가 아나운서?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사연이 하나 들어와 네. 있습니다. 오랫동안 통풍으로 고생하는 남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고용량 비타민을 챙겨줬습니다. 네. 이거 현욱 MC님 네. 부인께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비타민을 챙겨줬습니다. 네. 네. 하지만 영양제를 먹고 남편은 통풍이 점점 심해지고 결석까지 통풍. 생겼다는데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통풍에 비타민 C가 좋다는 얘기는 들은 네네. 것 같은데. 왜 또 아닌가요? 아까가 그게 이제 있어요? 저게 있는데 통풍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고기나든지 예, 예. 아니면 이제 등푸르생선에 들어있는 퓨린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 바뀌어가지고서 예. 그게 이제 요산으로 되는데 예. 이게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근데 예. 미국에서 검사를 해봐서 캐나다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남성 47,00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C 섭취량과
통풍 발생 가능성, 그러니까 통풍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정상인 사람도 해봤더니 네네. 20년간 해봤더니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통풍이 걸릴 확률이 45%나 줄어들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통풍의 원인이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돼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 바로 고용량 비타민 C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용량 비타민 C를 먹게 되면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작년에 발표됐는데 유방암 환자가 비타민 C 고용량을 먹었더니 재발률이 무려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게 되면 이것이 우리 소변으로 빠지면서 거기에서 칼슘을 갖다 겹쳐가지고 결석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C가 통풍을 좋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일부 논문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하기 때문에 고용량 비타민 C는 꼭 주치의하고 상의하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의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 사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사연은 이 당뇨병에 걸린 어머니에 관한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당뇨약을 드신 어머니께 관절 건강에 도움이 준다는 글루코사민을 선물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당뇨약과 글루코사민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당뇨약과 글루코사민 정말 함께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약사님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뇨나 특히 이제 고혈압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글루코사민을 복용을 참 이렇게 많이 조심하셔야지 되는데요. 이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하고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의 일종인 아미노산과 결합해서 만드는 물질이고요. 이 안에는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것을 섭취하게 되면 특히 인슐린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맞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글루코사민에서 나와 있는 당이 당을 들쑥날쑥하게 해서 약의 용량을 아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지 되고 그중에 이제 또 이 글루코사민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 황산이라든가 염산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 중에 염산이 붙어 있는 것들은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이 어떤 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쓰림이라든가 설사, 구토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좀 많이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비타민제 중에는 특히 그 비타민 B1이라든가 C, 라이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갖고 당뇨를 올리는 당을 올리는 이런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을 드시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띄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궁합도 알려드리고 있고 지금 그 시간 텀을 두고 먹어야 되는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될 것들이 혹시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타임, 약을 먹어야 되는 골든타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제가 들고 있거든요. 아침 식사 전에는 비타민 B와 C를 먹어라. 이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타민 B와 C는 우리 몸의 그 에너지를 높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데 작용하는 비타민인데 이것을 저녁 때 이제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잠을 깊게 숙면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서 아침에 먹어라. 아침에 드셔갖고 전날 밤에 쌓여 있는 어떤 독소도 배출시켜주고 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또 대사를 시켜서 몸에 활력을 찾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쪽에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점심 식사로 넘어왔는데요. 점심 식사 전에는 홍삼, 점심 식사 후에는 오메가3와 지방산인데요.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왜냐하면 홍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세노사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김태욱 씨가 들고 우리 저희 혜정 씨가 들지만은 우리 몸에서 생리 활성이 생기기 때문에 점심 먹으면 좀 피곤하잖아요. 노곤하고 그걸 없애주고요. 또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산인데 이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비린 생선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 식사랑 같이 먹어야지만 흡수가 잘 되고 미습범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오메가3 같은 거 먹을 경우에는 냄새가 이상하게 많이 나는 거는 상한 겁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녁을 한번 저녁에는 뭘 먹을까요? 저녁 식사 후에는 칼슘. 이거는 칼슘은 저녁 때 드시는 게 좋은데요. 칼슘은 그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아주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궁금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처음에 두 분도 영양제 드시죠? 그러니까 드신다 그랬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셨어요. 자 하나씩 고르신다면 과연 어떤 영양제를 추천해 주실지
먼저 약사분부터. 예, 저는 비타민 D를 추천하겠습니다. 비타민 D.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고 비타민 물론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햇빛 비타민이라고 하지만 좀 네. 부족해지기가 매우 쉽고요. 네.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갖고 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비타민 D를 추천합니다. 약사님도 비타민 D를 드시고 계시다. 네, 말씀이고. 자, 이 원장님. 이 원장님? 네, 저는 이제 가성비가 좋은 종합 비타민 하나. 네. 왜냐면 우리가 비타민 몸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이것을 드실 경우에는 면역력 생성하고 아토피나 비염에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가 추천합니다. 유산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예. 종합 비타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예. 우리 저 약사님께서 영양제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만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근데 약을 알면 알수록 약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는데 약을 모르면 약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영양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도 부작용이 있고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요즘에 그 해외에서 직구로 전문가 상담 없이 구해서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에는 의학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거나 우리나라 사람들과 체질이 틀린 이런 제품들이 많아서 우려가 매우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즘에는 워낙 그 채널들이 많아가지고 본인들이 편하게 이제 구매하는 것 이게 이제 편리성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영양제기 때문에 먹으면은 득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본인에게 잘 맞는 것을 골라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가지고 드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전국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기 맛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언제 떠나도 낭만적인 제주도. 특별하고도 맛있는 음식을 빼고 제주 여행을 논하지 말라. 신선한 회부터 흑돼지, 제주갈치, 고기국수에 전복 뚝배기까지. 자, 볼거리, 즐길거리만큼이나 넘쳐나는 제주도만의 먹거리 찾아서 한층 깊어진 가을 하늘을 날아 쭉 뻗은 해안도로를 따라 달려간 곳. 어디 보자. 널찍한 내부를 손님들로 꽉 채운 이곳의 메뉴가 궁금한데요. 자리 잡자마자 오늘의 메뉴 등장해 주시니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고등어회와 갈치회를 시작으로 광어, 문어 등 푸짐한 제주 바다회가 눈길 사로잡아 주시는데 여이어 새콤달콤한 초장에 콕 찍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아들도 한입. 입안에서 살아 숨쉬는 제주바다의 신선함. 메인 메뉴는 아직 안 나왔어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갓 지어낸 돌솥밥에 제주 흑돼지 불고기와 정갈한 반찬들 착착 세팅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주 갈치 등장이요. 커다란 제주 갈치의 위엄, 갈치구이와 매콤한 갈치 조림까지 자리 잡아주시니 유유 한상이면 제주 음식 완전 정복. 흑돼지 불고기, 통갈치 구이 뭐 이렇게 다 물만두 이렇게 나오니까 버리면 안 되는데 너무 포만감 있이 먹어져요. 조림이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있더라고요. 어느 집이든. 그래서 조금 더 그 가격 대비 만족하고 갈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그 서비스거든요. 신선한 모든 회는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 제주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갈치조림. 두툼한 제주갈치에 포실포실한 살코기 한 점. 아유 요요 아우 푸짐해. 언제 봐도 신기한 살바르기 신공. 순식간에 숟가락 하나 가득 고소한 갈치살 올려지는데요. 돌솥에 갓 지어낸 영양밥 위에 얹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입 두 입 계속 들어가 한다. 짜지 않아 그냥 푹푹 퍼먹어도 고소한 맛 입안 가득. 저희는 제주 사람이라 갈치 맛을 알거든요. 근데 여기는 항상 갈치가 살아있어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밥을 많이 먹게 생겼어요. 모든 다이어터들의 결심 한 방에 무너뜨리는 마성의 갈치 조림이 탄생하는 그곳. 주방으로 가봅시다. 갈치 조림할 때 육수가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육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갈치 조림만을 위해 만든다는 육수. 최근에
과정에 거쳐서 육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첫 번째 공정이에요. 첫 번째 육수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조갯살과 명태포 넣고 다시 한번 푹 끓여주는데요. 육수의 마지막 관문은 간 맞추기. 3~4번 정석으로 끓인 해물 육수에 무와 갈치 넣어준 다음 조림의 핵심 비법 양념장 척하니 얹어준 후 골고루 맛이 배도록 센 불, 중불, 약불로 줄여가며 끓여주는데, 자, 국물이 자작해질 때쯤 돌냄비로 옮겨 담아내면 둘이 먹다가 내일 또 와서 먹는다는 제주 갈치조림 완성. 부드러운 갈치살은 숟가락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밥 한 공기 그대로 훔쳐가는 도둑 중에 도둑, 밥도둑! 조림 양념 듬뿍 얹어 먹어주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보기에는 엄청 자극적일 것 같은데 사실 먹어보니까 하나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간 진짜 잘 되어 있고 약간 매콤한 느낌도 좀 있는데 그래서 밥이 진짜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공식 홍보 찬스, 고 찬스 15초. 하겠습니다. 제주도라는 말 넣어도 돼요? 네. 자, 애월이라는 말 넣어도 되죠? 네. 자, 시작. 저희 제주도에 있는 애월에 있는 식당은 항상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우리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료로 항상 보답할 것을 저희는 약속드리고 있으니 손님들께서 에? 무슨 15초가 이렇게 빨라요? 두 번째 맛 찾아간 곳은 광주광역시. 대인시장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맛이 있다는데, 뚝배기 한 그릇씩 들고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시원하게 국물 비워내는 음식의 정체는? 아, 조씨야. 뭐 드시는 거예요? 돼지국밥 먹는데요? 뚝배기 한 가득 소장, 막창, 염통, 부속고기 등등등 없는 것 빼고 다 들어있는 모든 국밥 되겠습니다. 한 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푸짐함 자랑하는데, 서비스입니다. 접시를 비집고 나올 듯 엄청난 양의 압도적인 비주얼 자랑하는 수육 한 접시가 서비스? 아니 그럼 이게 다 얼마래요? 다른 데 보려면 제가 15,000원 줘야 돼. 좀 엄청 싸요. 얼만데요? 7,000원인데. 7,000원짜리 국밥 두 그릇이면 이 푸짐한 수육이 공짜. 국밥 한 뚝배기 다 비울 때까지 숟가락 멈출 생각 전혀 없는데, 아, 좋아. 숟가락에 이은 젓가락 신곡 나오게 하는 쫄깃담백한 수육까지. 돼지국밥 같은 건 냄새가 많이 날 수 있는데요. 이 집은 냄새도 안 나고 칼칼하고 아주 깔끔하게 맛이 좋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진한 국물 맛에 푸짐한 부속고기가 오독오독 보들보들 먹는 재미까지 더해진 모든 국밥. 너의 비법 그것이 알고 잡다. 이 솥이 우리 비법이에요. 화끈하게 공개한 비법의 솥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3개? 비밀의 문 아니 비밀의 뚜껑 열어보니 막창, 머리고기, 내장이 각자 따로따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부위별로 삶아야만이 잡내가 안 나고. 따로 삶아낸 부속고기는 먹기 좋게 썰어주고. 저쪽에 저거는 뼈만 계속 구고 있죠. 어디예요? 저쪽에. 아, 저거? 네. 하루 종일 끓고 있다는 마지막 솥은 깊은 국물맛 책임지는 사골 육수. 머리뼈, 등뼈, 무릎뼈. 개운한 맛도 나고 고소한 맛도 나고 깔끔한 맛이 나요. 3가지 뼈를 우려낸 뽀얀 사골 육수의 자태. 뚝배기한 부속고기 위로 사골 육수 듬뿍 부어주는데요. 갖은 양념으로 무장한 뚝배기는 가습을 위해 쪼르륵 줄기어서 다시 한번 끓여주는 것이 포인트. 김치를 올려서 먹으면 진맛이요. 아무튼 국밥집에서 그것도 전라도에서 김치를 빼면 쪼까 서운하죠. 김치가 맛있으니까 이놈아 고기하고 곁들여 먹으면 더욱더 맛있죠. 국밥과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김치. 김치의 비법 알아내기 위해 멀리서 지켜보던 제작진. 사장님의 동선 그대로 카메라 돌리던 중 수상한 움직임 포착. 네,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여기 뭐 하는데요?
우리 김치 담은 비밀의 창고. 비밀 창고라고라? 비밀 창고 안 더 비밀스러운 항아리의 정체는 직접 담가 숙성시킨 젓갈, 새우, 까나리, 밴댕이, 멸치 등 1년에서 10년 숙성된 젓갈이 바로 김치 맛의 비법이라는데. 젓갈을 이렇게 7가지를 써야만이 김치를 먹고 나면 감칠맛이 나죠. 이 전라도의 김치. 전라도 김치의 맛 젓갈 7남매. 차례차례 넣은 다음 밥 한 덩이 투하, 양념은 한데 모아서 곱게 갈아주고요. 젓갈과 함께 완성된 양념장을 고춧가루와 함께 버무려주면 이것이 바로 전라도 김치다. 냉장고에서는 딱 하루. 아유, 난 저 김치만 있어도 밥 2그릇은 그냥 먹겠네. 국밥 위에 김치 한 조각이면 이건 이제 뭐 부러울 것이 없지라잉. 국밥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막 담은 새김치여서 정말 맛있습니다. 공식 홍보 찬스, 고찬스 15초 갑니다. 저희 집에 국밥 드시러 오신 손님들은 국밥을 맛있게 드시고 서비스는 포장해 하셔서 집에 가서 맛있게 잡수세요. 여유 있게 성공! 제주의 맛을 그대로 담은 푸짐한 한상에 돼지국밥과 김치에 담긴 전라도의 맛까지 맛있는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설치만 해두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시설을 해놓으시면 월 수익이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났기 때문에 월 수익 500에서 600만 원을 올릴 수 있다는 그 비결은 바로 태양에 있다는데요.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너를 너무 잊고 싶어서. 오지 마! 혁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뭐 태양 관련 아이템이라면서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은퇴 후 노후 대책, 재테크, 농어촌 새로운 소득원으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 태양광이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좋아, 태양이 좋아.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와, 엄청 많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어요.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태양광 발전소. 햇빛을 흡수하는 판넬을 통해 모아진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알게 됐다는 태양광 발전소. 저희는 연금이 많지 않잖아요. 노후에 이제 여유롭게 좀 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그거 다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발전되는 거를 이 밑에 이제 선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한전 선로를 이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장에다 내다 팔거나 뭐 어디 갖다 팔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달 연금으로 치면 한 얼마 정도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비밀인데. 정말 알려주세요. 더욱 궁금해졌는데요. 말을 해야 되나요? 한 번만. 제가 이거 잡초라도 뽑을게요, 이거. 제가 이거 풀이라도 뽑을게요. 그거는 제가 뽑아요. 3,000에서 3,300 사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안정된 노후 대비로 큰 만족감을 얻고 있다는데요. 대전광역시에 자리한 태양광 발전 관련 업체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누구세요? 예, 접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젊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비추다 염기훈 대표. 전기 관련 엔지니어로 활동하던 중 태양광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데요.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사업진들한테 전 컨설팅부터 시공, 사후 관리 모든 걸 총괄하는 태양광 전문 기업입니다. 다양한 기술 연구와 노력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내며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전력이 엄청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가 가장 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빛이 많기 때문에 여건이 가장 좋고요.
기니공화국과 양해각서를 체결, 아프리카 대륙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J'avoue que je suis tombé sous le charme, c'est-à-dire de Hyundai, de la capacité managériale, de l'expérience, de la technologie, de l'infrastructure que M. Yom et ses collaborateurs ont mis en place ici en Corée, m'a séduit. Donc c'est ainsi que j'ai décidé finalement de collaborer avec eux et de mettre, voire même une structure, c'est-à-dire parallèle de Hyundai Corée en Guinée. 세계로 뻗어나가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 사업은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빈 땅이 있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면 상태, 일조량 등을 파악해 현장에 맞는 공법으로 시공하는 기술이 중요한데요. 끝없는 기술 연구와 투자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최고의 전문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업이 크게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뒤처져 있는 그런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에 진출을 해서 한국에 이런 기술을 전파하는 게 앞으로의 꿈입니다. 10월 24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